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 편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퀀텀 오라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편에서 보았던 것들을 한번 잠깐 다시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원래 클래시컬 오라클에서 인풋이 3비트로 되어 있고 아웃풋이 2비트로 이루어진 경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정의를 하고 이와 같이 이 클래시컬 오라클을 사용을 하면 함수 값이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똑같은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퀀텀 컴퓨터에서 쓸 수 있도록 확장을 하면 컨트롤 레지스터와 타겟 레지스터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오라클에다가 이 오라클이라는 함수에다가 원래 클래시컬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클래시컬 오라클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 타겟 레지스터를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면 그러면 퀀텀 오라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퀀텀 오라클은 퀀텀 서킷에는 이런 표시를 사용을 해서 퀀텀 오라클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편 두 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인데 이번 편에서는 이 퀀텀 오라클이 갖는 성질을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텀 오라클의 이 두 가지 특징은 앞으로 우리가 퀀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또 다양한 퀀텀 알고리즘에 응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카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C낫에 이게 처음 우리가 이 퀀텀 오라클을 설명을 할 때 이 기호, 이 C낫의 기호와 비슷한 기호로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퀀텀 오라클이 C낫과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낫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C낫은 이렇게 타겟에 제로 값이 설정이 되면 그러면 이 컨트롤 큐빗에 들어있는 인풋을 그대로 타겟에 이렇게 카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컨트롤 빗의 상태가 중첩이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상태에 있을 때만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첩된 상태가 그대로 카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퀀텀 오라클도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습니다. 여기 인풋과 그러니까 이 타겟 컨트롤 큐빗과 타겟 큐빗이 있는데 인풋에 X, 그다음에 타겟 큐빗에는 제로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웃풋에 타겟 큐빗의 아웃풋에 이렇게 카피가 되는데 그냥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C낫에는 그냥 카피가 됐었죠. 여기서는 그냥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함수 값을 한번 가해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상태를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인풋 상태로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상태가 들어오고 타겟 큐빗의 인풋은 모조리 다 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타겟 큐빗의 이 값이 상태가 요 함수 값을 가한 거, 요 인풋의 함수 값을 가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 아웃풋에 해당되는 상태로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이 C낫에서 이렇게 인풋 레지스터를 아웃풋 레지스터로 카피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겠죠. 근데 그냥 상태를 그냥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함수를 한번 가해준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서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큐빗의 컨트롤 큐빗의 인풋은 지금 지정을 안 해놨죠. 근데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타겟 큐빗의 인풋이 이렇게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타겟 큐빗은 엔실러 큐빗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인풋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풋이 있습니다. 지금 타겟 큐빗은 0으로 이미 설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인풋은 8개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제 가해주면 8개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의 개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차례로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보면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역시 이 클래시컬 함수가 모든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 f의 인풋과 아웃풋의 이 변환 과정을 한번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이렇게 모든 상태, 이 타겟 큐빗이 다 0,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웃풋을 보면 이 아웃풋의 컨트롤 큐빗의 아웃풋은 인풋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타겟 큐빗의 아웃풋을 보면 이렇게 여기 함수를 한번 바꿔준 거, 그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카피가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성질인데 이게 퀀텀 오라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여기 굉장히 간단한 이해에서는 그냥 각각의 인풋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인 경우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퀀텀 오라클인 경우에는 인풋이 슈퍼포지션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슈퍼포지션 상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노트에는 원리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책이나 혹은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얘를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이 있고 인풋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와 다른 점은 방금 전에 봤던 그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인풋이 이렇게 모든 가능한 8개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상태들의 중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시컬 오라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중첩된 상태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첩된 상태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을 해보면 각각의 텀들이 위에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했었던 경우와 똑같이 각각의 항들을 보면 똑같이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중첩된 상태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해를 하려면 각 항들이 왜 그렇게 다른 값이 되는지 이해를 하려면 이 함수 값들을 보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 0, 0인 경우에는 함수의 아웃풋이 0, 0이니까 그래서 0, 0, 0인 경우에는 그대로 함수 값을 그대로 카피를 하게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볼까요? 111은 함수 값이 1,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겟 큐빗에 이렇게 1, 0이 이렇게 카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항들이 이 퀀텀 오라클에서 변환이 됐지만 그것들이 중첩된 상태에 있는데 그 중첩 상태가 한꺼번에 모든 항들이 한꺼번에 계산이 돼서 이 중첩된 상태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퀀텀 오라클은 이렇게 함수를 한번 가해줘서 카피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마킹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선 경우와 다른 점은 뭐냐면 타겟 큐빗에 그러니까 제로로 세팅한 인풋이 제로로 세팅된 것이 아니라 cat 마이너스, 이 cat 마이너스는 cat 제로와 cat 1을 마이너스 컨비네이션 한 것이죠. 마이너스 컨비네이션 한 것으로 파울리 X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마이너스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은 아이겐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C낫의 여기 이 표시에 해당되는 거, 이게 지금 파울리 X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태도 이렇게 cat 마이너스, 그러니까 파울리 X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게 제가 여기 컨트롤 레지스터, 타겟 레지스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은 컨트롤 레지스터는 바뀌지 않고 타겟 레지스터의 상태가 바뀌는 게 보통 C낫이나 퀀텀 오라클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다릅니다. 타겟 큐빗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컨트롤 큐빗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cat 상태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cat 상태에 이렇게 부호만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부호는 뭐가 결정을 하냐면 이 함수값이 부호를 결정해서 그 함수값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호가 붙고 안 붙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수를 적절히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상태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마킹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를 사용을 할 때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능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타겟 큐빗을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게 페이스 벡터가 이렇게 붓게 나왔죠. 이렇게 마킹을 하겠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 서킷에 이런 용도로 사용할 마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겟의 cat 마이너스 상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아까 카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겟 큐빗을 00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cat 마이너스로 설정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베이시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베이시스 함수를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cat 마이너스가 있는데 cat 마이너스를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cat 팩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일부러 보기 쉽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기 in 상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일부러 cat 팩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그림으로 설정한 거하고 다른 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퀀텀 오라클을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작용을 해보니까 어떤 상태들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 반면에 어떤 것은 마이너스가 붙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threa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란히 둬서 자 인풋이 지금 이 인풋셋을 보면 타겟 큐빗은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볼 거는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000가 있고 00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고 있고 어떤 것들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걸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그림이 조금 위에서 한 것과 그림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이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웃풋의 첫 번째 빛만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빛은 나머지가 다 0인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만 1이죠. 그래서 여기 그렇지가 않네요. 마지막 빛을 사용을 했네요. 아웃풋의 마지막 빛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빛을 보면 여기 두 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두 상태만, 인풋만 이렇게 제가 마킹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하고 여기 이 상태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인풋 제가 여기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사용한 값은 1-1로 주었는데 마킹, 그러니까 이 라벨을 붙일 때만 제가 조금 잘못 사용을 했네요. 여기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는 거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이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킹한 게 큰 효력을, 그러니까 위력을 발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포지션 상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기 첫 번째 빛, 타겟의 첫 번째 빛은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cat 플러스여야 됩니다. 플러스 컴비네이션이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렇게 지금 인풋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컴비네이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컴비네이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풋이 이렇게 슈퍼포지션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텀들이 있는데 어떤 텀들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가 여기 원래 인풋에 있는 마이너스 컴비네이션 때문에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cat 팩터라는 함수를 써서 표시를 해보면 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타겟 큐빗은 바뀌지 않고 플러스 컴비네이션, 마이너스 컴비네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풋 컨트롤 큐빗의 인풋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잘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위에서 한 거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중첩된 여기까지가 이 컨트롤 큐빗입니다. 컨트롤 큐빗의 아니 3개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프로 해쳐보면 다 플러스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부호가 하나라도 모든 부호가 코에피션트는 다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항들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왜 보일까? 그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역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타겟 큐빗의 두 번째 빛, 이 두 번째 빛이 여기 1인데 그것 때문에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이렇게 부호가 마킹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 중첩된 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원하는 항들만 골라서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는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마킹을 하면. 그럼 이런 마킹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가장 널리 쓰이는 예 중에 하나가 이 퀀텀 서치 알고리즘이죠. 퀀텀 서치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는 값, 서치 대상에다가 이렇게 부호를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킹을 한 다음에 그 마킹된 값들만 골라내는 그런 전략을 방법을 쓰게 되는 거겠죠. 나중에 아마 예가 나올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편에서 본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개념은 오라클 개념들을 사용을 했고요. 함수로는 여전히 지금 오라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들도 이렇게 이 책이나 아니면 이 튜토리얼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튜토리얼이나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